크록스 실적 발표. 이거 정말 재밌습니다.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이야기가 동시에 펼쳐지고 있거든요. 하나는 안방인 북미 시장에서의 후퇴,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에서의 그야말로 폭발적인 도약입니다. 오늘 이 극과 극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크록스의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 맛집 미미회관,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선 크록스의 최신 실적, 이 숫자들이 뭘 말하고 있는지부터 같이 뜯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모든 실마리가 바로 여기에 다 숨어 있거든요. 일단 3분기 총 매출이 무려 10억 달러에 가깝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조 원이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아니, 한 분기에 매출이 조 단위라니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말이죠, 이 엄청난 숫자 뒤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해보면 사실 7%가 줄어든 수치예요. 자, 그리고 화사가 실제로 얼마나 벌었나를 보여주는 주당 순이익 EPS는 2.9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것도 작년보다는 19%나 줄어들긴 했는데 여기서 또 재밌는 점이 나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잘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괜찮네? 하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 표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전체 매출은 마이너스 7%인데 이걸 자세히 쪼개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보세요. 크록스 브랜드 자체는 마이너스 3%로 선방했는데 헤이두두 브랜드는 무려 마이너스 22%나 빠졌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바로 지역별 실적인데요. 북미에서는 매출이 9%나 꺾였는데 반대로 해외에서는 4% 성장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상반된 숫자들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수수께끼의 시작점인 거죠.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매출이 줄어든 걸까요? 특히 가장 큰 시장인 북미에서 말이죠. 이게 사실은 크록스가 일부러 아주 의도적으로 만든 결과라고 합니다. 전략적인 후퇴라는 거죠. 크록스의 CEO 앤드류 리스가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매출이 좀 줄어드는 건 괜찮다. 이건 오히려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을 다지는 과정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눈앞의 이익보다는 브랜드의 미래 가치를 지키겠다는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셈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뭘 했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할인을 확 줄였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요.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는 걸 막겠다는 거죠. 둘째, 도매상들한테 보내는 물량을 조절했어요. 시장에 너무 많은 재고가 깔리는 걸 막아서 가격을 방어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 차트를 보시면 그 결과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CEO가 말했던 단기적인 아픔, 그게 바로 이 북미 시장의 마이너스 9% 성장률인 거죠. 그런데 바로 옆을 보세요. 해외 시장은 오히려 4% 성장했잖아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진짜 재밌는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해외 성장을 이끌고 있는 곳, 특히 중국 시장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북미 시장이 이렇게 숨고르기를 하는 동안 지구 반대편 중국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믿어지시나요? 중국에서는 3분기 매출이 무려 20% 중반이나 성장했습니다. 이건 뭐 그냥 성장이 아니라 폭발이라고 해야 맞겠죠. 북미와는 완전히 180도 다른 풍경입니다. 이게 그냥 운이 좋아서 된 게 아닙니다. 아주 치밀한 전략이 있었어요. 첫째, 감정 소비 트렌드를 제대로 읽었습니다. 오늘의 작은 행복을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여는 젊은 층을 공략한 거죠. 둘째, 신발에 다는 장식, 지비츠를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나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현지 모델을 쓰고 타고난 자유로움 같은 현지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린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고요? 한때 어글리 슈즈, 못생긴 신발의 아이콘이었던 크록스가 지금 중국 Z세대에게는 가장 힙한 패션 아이템,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과 나만의 개성을 상징하는 아이템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변신이죠? 이걸 보세요. 이미 크록스 브랜드 전체 매출에서 거의 절반, 47%가 북미가 아닌 해외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중국 같은 시장에 아직도 어마어마한 성장 잠재력이 남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크록스 브랜드의 뜨겁고 차가운 두 얼굴을 봤습니다. 그럼 이번엔 크록스가 야심차게 인수한 또 다른 브랜드, 헤이듀드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이쪽도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헤이듀드 매출은 22%나 줄었는데요. 이것도 아까랑 비슷합니다. 시장을 한번 싹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온 예상된 하락이었고 오히려 시장의 걱정보다는 훨씬 선방한 수치입니다. 여기도 지금 딱 세 가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째, 헤이듀드 컨트리 같은 캠페인으로 찐팬들을 모으고, 둘째, 이것저것 버리지 않고 핵심 제품에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통 채널에 쌓인 오래된 재고들을 정리해서 브랜드를 다시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성장을 위한 준비운동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앞으로는 어떨까요? 크록스는 나름의 확실한 성장 전략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투자자들에게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우리한테는 크록스랑 헤이주드라는 강력한 엔진이 두 개나 있다. 이 두 브랜드로 캐주얼 신발 시장을 이끌면서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거다. 이게 바로 크록스가 내세우는 핵심 투자 포인트인 거죠. 그리고 이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비장의 카드가 바로 비용 절감입니다. 2026년까지 추가로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4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아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걸로 재무적인 체력을 더 키우겠다는 거죠. 하지만 앞길이 마냥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당장 관세 폭탄이 수익률을 갉아먹고 있고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지갑을 잘 안 열죠. 특히 중저소득층이요. 게다가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스포츠 브랜드들도 이 시장을 계속 넘보고 있어서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넘어야 할 산이 꽤 많죠. 결국 마지막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과연 중국 시장에서의 이 엄청난 성공과 허리띠를 졸라매는 비용 절감이 안방인 북미 시장의 부진을 메우고 크록스라는 거대한 배를 다시 성장의 바다로 이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의 결과가 정말 궁금해집니다.